자, 오늘 9월달 명사 초청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성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먼 길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함이 이제 이성호 세무사님이시고요. 경북 경산. 네. 네네네. 사무실이 경산에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이성호 사무소 대표 세무사님 계시고요. 대구광역시청 감사총구 심의위원, 동대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그리고 한국세무사의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요. 굿모닝 경제 등 언론사 칼럼 집필,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네요. 네.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 그리고 최근으로는 부의 이전, 그리고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그리고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굉장히 좀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있고요. 부끄럽지만 채널이 네. 있네요. 네. 이제 더 키우셔야죠. 그리고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좀 보시면서 많은 정보 이렇게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의 이전의 일단 개념에 대해서 네네.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를 이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의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좁은 의미의 부의 이전,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넓은 의미의 부의 이전인데요. 네. 좁은 의미의 부의 이전은 말 그대로 재산 승계,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 넓은 의미의 부의 이전이 제가 생각하는 부의 이전인 거죠. 네. 자산 승계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을 넘겨주는 대부분 부모세대지 않습니까? 네네. 부모세대에서 그동안 겪은 삶의 뭐 연륜, 지혜,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화합 이런 것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승계가 돼야지 완전한 부의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면 내가 당초 계획했던 부의 이전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다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속세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사실상 세부담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가족 간의 불화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회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그 상속세, 증여세 및 세율이 OECD 네. 국가 중에 최고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네. 해를 거듭할수록 가족 간의 자산 이동, 증여에 대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행위와 이 증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이 의무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는데,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심적으로 아직까지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고, 맞아요. 한 사람의 생애 주기 입장에서 딱 한 번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빈도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택에 대한 상속이 있어가지고, 중택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1주택자인 경우 또 다주택자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제 주택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상속인이 생전에 거주를 한 내역이 있다면은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상속 네. 단계에서 맨 처음에 검토를 해볼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1주택자인 상태에서 네. 사망하기 전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했다면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이제 주택 가격은 상속 개시일 현재 가액에서 근저당과 같은 이런 채무를 차감을 하고 네. 난금액을 공제를 하는데 한돈 6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제를 하고 있고,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대부분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주택 말고는 다른 여타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네. 동호주택 상속공제는. 왜 그러냐면 네. 요건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10년 동안 한 해 주택에서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쉽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도 독립을 할 것이고, 네. 자녀가 나간다면 소위 말해서 뭐 집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한 주택에서 10년간 계속해서 동거를 한다는 것은 상속 개시일 현재 주택밖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전에 이 주택 가격이 아주 낮았다면 지금 현재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속일 현재에는 높은 시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높은 자산 가치로 인해서 상속세 부담도 많다라고 네. 한다면,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실수요, 상속인에 대한 실수요자를 지키고, 그리고 상속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네. 또 상속 이후에도 이 상속인이 이 남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 안전하게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한 공제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주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개시일 전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된다는 동거 요건인데요. 네. 이때 동거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의 동거 요건입니다. 사실상의 동거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동거 기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입증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물, 등기 우편물 수령 내역, 그리고 각종 생활에서 발생하는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비, 전기세,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대한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주문을 했는 주문 장소하고 주문을 받는 장소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거주를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속 개시일부터 동거를 하되 동거 기간은 통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합산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요? 네, 통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실제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대부분 많이 애로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계속해서 요건이긴 한데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첫 번째는 이제 1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징집, 군대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취약상 형편, 네 번째는 근무상 형편인데요. 이때 사업상 형편은 또 해당이 안 돼요. 따라서 상속인이 내가 어떤 그 사업체에서 근로자로서 파견을 간다면, 다른 지역에 파견을 간다면 동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근무상 형편은 해당이 되지만 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동거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은 그 소득세법 88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정의를 할 때 우리가 1세대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죠. 세법상에서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배우자와 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직계 좀비 속에는 형제자매 이분들인데, 이때 동거에 대한 판단도 내나 이 똑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1세대 주택 판단할 때는 사업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사업상 형편은 제외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취약상 형편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취약상 형편은 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상부터만 학업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것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가 세법에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거주택 10년을 판단할 때는 자녀의 미성년자 기간은 또 포함을 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어차피 미성년자 기간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고등학생까지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와 상관이 없이 동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겠네요. 따라서 이제 이 10년의 기간을 판단할 때 쭉 9년 동안 계속 동거를 해오다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내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데 갔다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1년의 기간은 예외적으로 동거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10년이란 기간을 카운팅할 때는 동거기간에서는 제외를 하겠죠. 왜냐면 사실상 동거를 안 한 건 맞으니까. 따라서 9년 동안 쭉 동거를 해오다가 10년 동안 근무상 형편으로 잠깐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이때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10년이긴 하지만 동거기간 자체는 9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이 계속해서라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 계속해서라는 요건을 단서를 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압을 상속받을 때 가압 상속공제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하는 기간이 또 계속해서 일정 기간일 것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가압상속공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영농상속공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으신 분이겠죠.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라는 요건은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보더라도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면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할 때도 그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5에 따르면 그 10년간 계속해서 장기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감면 금액의 이제 20%가 농특세로 부과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때도 계속해서라는 요건이 부과되죠. 네. 그렇지만 다른 임대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에서는 대부분 통상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중간에 뭐 공실 기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새로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일까지 기간이 6개월 초과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한 걸로 보는데 이런 97조의 5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계속해서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공실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계속해서라는 요건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맞추는 거를 한번 좀 체크를 꼭 하시고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요. 네. 그렇다면 그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 네.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동거 기간 충족하면서 주택을 보유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에 네. 대한 네. 보유와 동거에 대한 개념인데요. 네. 우리 세법에서는 결과적으로 동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주택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주택을 취득을 하고 네. 자녀와 계속 동거를 해서 10년 동안 지났어요. 네. 그러면 보유기간도 10년, 주택에 대한 동거기간도 10년이거든요. 네, 네, 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뭐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으로 동거기간을 쭉 계속해서 10년을 채우다가 극단적으로 뭐 사망하기 1년 전에 주택을 사가지고 그 주택이 상속이 된다라고 네. 한다고 한다면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10년이 채 안 되지만 그렇죠. 이미 보유기간이 동거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유와는 상관이 없이 동거기간만 충족하면 된다.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라는 부분은 너무 타이트한 부분이고 네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유와 동거의 개념이 분리했기 때문에 동거 네네.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네. 좀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주택이면서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경우에서 10년이 되게 중요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되시면 좀 미리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건은 지금 여기 계속 이제 설명드린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이제 동거 요건을 충족을 하되 네. 1세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1세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서 네.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네. 이제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네. 그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동거기간 중에 2주택인 순간이 있었지만 네, 예외적으로 네. 1주택인 것으로 1세대인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무조건 2년인가요? 네, 2년입니다. 우리 뭐 종부세법 그것처럼 무조건 2년이군요. 네네. 그리고 예외 규정이 2번, 3번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혼인이나 동거, 복량이죠. 네네. 따라서 혼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혼인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이제 부모님 세대가 또 혼인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건데 이때 혼인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인데 이때 주택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네네. 피상속인 이외의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해야지 당연히 1주택만 남기 때문에 네네. 상속일 현재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는 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되고 네네. 이제 동거복량의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된다. 여기는 5년이네요. 네네. 그 비과세에서는 10년인데. 맞습니다. 네네네. 헷갈리네.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아마 1번, 2번, 3번, 4번까지죠. 예. 일시적 2주택, 혼인, 동거복량 네.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인 네.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이제 자녀이죠. 네네. 자녀만 이제 동거요건을 충족한 자녀만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당사자로 인정이 됐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네. 이때는 이제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을 했던 경우이죠. 네.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 대습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사망을 하거나 혹은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방해를 한다던가 혹은 다른 형제 자매인 상속인에게 위해를 가해서 사망을 이르게 한다던가 이런 네. 결격 사유가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네. 다른 동거주택에 대한 동거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 자녀를 대신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네. 좀 몇 가지 되게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상속주택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것이 과연 이게 주택으로만 다 썼느냐에 네.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이나 네. 등기부 등본상에는 공부상으로는 이게 전체 주택으로 네, 되어 네, 있을 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면적에 대해서 주택 외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강남 같은 아주 극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네, 네. 지방으로 갈수록 예, 예, 예. 소위 말해서 인구가 20만 전후이고 네, 네. 지방의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와 농업에 대한 성격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시라면은 네, 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네. 도로의 접한 부분은 네. 생계를 위해서 어떤 네, 뭐 네, 네. 잡화점이나 아, 그렇죠. 체육사나 이런 걸 하면서 바로 뒤에는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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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만 이 건물이 동이 또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의 네. 동에서 출입문도 하나의 출입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무조건 초과한다면 전체 주택으로 봐서 동호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네네. 이하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주택만 동호주택 상속공제 면적을 보기 때문에 주택 외 면적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예외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수 토지가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상속을 받을 때 건물은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한 A라는 상속인이 받았는데 네, 주택은 동거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형제인 B라는 상속인이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A가 받는 주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건물하고 네. 토지하고 하나의 효용 가치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주택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고 네. 토지는 뭐 아예 모르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이때도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받는다면 동호주택 상속공제에서 주택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따져볼 게 많네요. 네네.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저는 네. 오늘 이제 뭐 제네시스방님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네. 또 이제 평일 또 오전 시간이 또 워낙 바쁜 시간이지 않습니까? 직장인분들한테는 또 워낙 여유가 없는 시간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종종 좀 나와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강도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좀 그냥 뭐랄까 편하게 약간 만담 형식으로 이렇게 아까 저희 인터뷰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거기서 좀 해놓고 편하게 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과세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거냐? 네. 이렇게 가이드도 없이 개인적인 소외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이제 퇴원사님들이 이제 워낙 세금을 잘 아셔서 강의도 잘 하시지만 또 이제 강의라고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서 네네. 뭐 약간 그런 거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여러 가지 저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오실 때 또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잠시만요. 네, 우성님 저희 요 풀 영상은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되고요. 샘플 영상만 하나 해주시는데 맨 처음에 세무사님 시작할 때 좀 이야기했던 거랑 뒷부분에 최근 종부세랑 뭐 합산배제 신청 뭐 최근 나왔던 건 조정대상 지역 해제 그 부분 좀 해가지고 2개 붙이시면 제가 봤을 때 좀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